한때 전국 2만 5천 곳, 편의점보다 흔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당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곳씩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4년 자영업 폐업자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당구장은 그 쇠락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서서히 줄어드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 무너지듯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탓이라 하기엔 뿌리가 훨씬 깊습니다. 편의점보다 많던 당구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결정적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만 5천 개에서 1만 개, 선마저 위태로운 상황. 숫자만 보면 당구장이 반토막 났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진짜로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히 당구장 수가 줄었다는 게 아닙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990년대를 떠올려 봅시다. 그 시절 당구장은 지금의 카페나 PC방 같은 존재였습니다.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당구장으로 향했고, 회사 끝나면 동료들과 당구를 쳤습니다. 약속 장소를 정할 때 당구장에서 보자는 말이 자연스럽던 시절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서너 곳씩은 있었으니 길을 걷다 보면 당구장 간판이 눈에 띄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당구장이 몇 개나 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하나도 없거나 있어도 어디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만큼 당구장은 우리 일상에서 멀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천천히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매년 수천 곳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마치 땐에 금이 가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숫자의 추락은 결과입니다. 균열은 훨씬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 첫 번째 흔적은 바로 돈 문제에서 나타났습니다. 과거 당구장 창업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지하 점포 하나 빌리고 중고 당구대 대여섯 개 들여놓으면 끝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많아야 몇 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작은 치킨집 여는 것보다 싸게 먹혔습니다. 손님은 알아서 몰려들었고 사장님은 계산대에 앉아 게임비만 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2010년대 들어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원자재와 재료비 부담이 22%, 인건비가 21%, 임차료가 19%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전년 대비 순이익이 13% 넘게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당구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지하 상가 월세는 2010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예전에 월세 150만 원 내던 곳이 이제 3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겹쳤습니다. 예전에는 사장님 혼자 운영하거나 가족이 도왔는데 요즘은 영업시간이 길어서 아르바이트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한 명만 고용해도 월 200만 원 안팎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구장은 조명이 생명입니다. 테이블 위가 어두우면 공이 안 보이니까요.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까지 돌리면 전기세만 월 1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그럼 게임비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놀랍게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1990년대에 한 게임에 1,000원 받던 게 2025년 현재에도 1,500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물가가 3배 넘게 오르는 동안 당구 게임비는 고작 50%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당구장이 너무 많아서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옆 건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익 구조가 붕괴됐습니다. 쉽게 말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월세 3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전기세 100만 원이면 고정비만 월 600만 원입니다. 한 달 25일 영업한다고 치면 하루에 24만 원은 벌어야 본전이고 재료비나 세금까지 더하면 40만 원은 팔아야 적자를 면합니다. 게임비 1,500원으로 40만 원을 벌려면 하루에 210게임을 돌려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당구장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이해하려면 한국의 부동산 환경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생소한 개념이 나오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구대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은 약 5평입니다. 당구대 자체는 1평 조금 넘는 크기지만 사방으로 큐대를 휘두를 공간이 필요하니까 실제로는 4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5평이 어느 정도냐면 원룬 하나가 보통 6평에서 7평이니까 작은 바 하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당구대 6개를 놓으려면 최소 30평이 필요하고 카운터나 대기 공간까지 합치면 40평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40평이 한국에서 얼마나 비싼 자원인지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 쪽 지하 상가는 평당 월세가 15만 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40평이면 월세만 600만 원입니다. 지방 중소도시도 역 근처나 번화가는 평당 7만 원에서 8만 원은 기본입니다. 당구장 사장님은 매달 수백만 원의 땅값을 내고 사업을 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평당 매출이라는 것입니다. 한 평, 그러니까 어른 2명이 누우면 꽉 차는 크기의 공간에서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는 뜻입니다.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은 공간을 빌려주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버는 업종에 빌려주고 싶을 겁니다. 당구장의 평당 월 매출은 대략 20만에서 25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코인 노래방을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1인용 코인 노래방 부스 하나는 한 평 남짓입니다. 40평에 20개 부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코인 노래방의 평당 매출은 40만 원 정도 됩니다. 당구장의 2배입니다. 스크린 골프는 더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스크린 골프장은 약 9,700곳에 달합니다. 당구장이 하나 곳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스크린 골프장은 하나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타석이 차지하는 면적은 4평 안팎이고 시간당 요금이 2만 원이 넘습니다. 평당 매출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합니다. 당구장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건물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구장의 월세 300만 원 받는 것과 스크린 골프장의 월세 500만 원 받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10중 8구 스크린 골프장 쪽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재계약 때 월세를 확 올리거나 아예 다른 업종에 빌려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도심 상가에서 당구장이 스크린 골프장이나 코인 노래방, 무인 카페로 바뀌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당구장 사장님들은 더 싸고 외진 곳을 찾아 이동했지만 그러면 손님이 찾아오기 어려워져서 매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과거 당구장은 대학가, 역 근처, 유흥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자리들이 점점 다른 업종에 밀려났습니다. 남은 당구장들은 주거지역 골목이나 외곽으로 쫓겨났고 유동 인구가 적은 곳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한국처럼 땅이 좁고 비싼 나라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단가가 낮은 사업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땅의 경제학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부동산 문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당구장이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전성기에 내린 선택들도 한몫했습니다. 호황일 때 뿌린 씨앗이 지금의 위기로 자라난 겁니다. 1990년대 중반 당구장 수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국에 2만 5천 곳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창업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돈이 별로 안 들었고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도 필요 없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하는 분들, 부업으로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뛰어들었습니다. 공급이 넘쳐났지만 그때는 손님도 많아서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둘째, 당구가 문화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남자들에게 당구는 거의 필수 교양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우고 대학에서 연습하고 회사에서 접대용으로 썼습니다. 당구 못 치면 사회생활 힘들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다른 선택지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싸게 몇 시간 놀 수 있는 실내 공간은 당구장이랑 만화방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노래방은 더 비쌌고 술집은 낮에 가기엔 부담스러웠습니다. 당구장은 저렴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놀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오래가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창업이 쉽다는 건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뜻이었고, 문화는 세대가 바뀌면 변하기 마련이었으며,
새로운 놀 곳이 생기면 독점적 위치도 깨지게 돼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웃 나라에도 있습니다. 일본의 파친코 산업입니다. 파친코는 슬롯머신 비슷한 기계로 공을 굴려서 즐기는 일본의 대표적인 오락인데요. 파친코도 1990년대에 정점을 찍고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전국 1만 8천 곳이던 파친코 업소가 지금은 8천 곳도 안 됩니다. 쇠락 이유도 비슷합니다. 젊은 세대가 안 오고 규제가 강해지고 스마트폰 게임이라는 대체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당구장과 일본 파친코는 둘 다 싸고 시간 때우기 좋은 아날로그 여가였고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함께 밀려난 셈입니다. 당구 업계가 전성기에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건 가격 정책입니다. 당구장이 너무 많다 보니 서로 가격 경쟁을 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옆 가게로 가니까 아무도 먼저 올리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님을 붙잡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업계 전체가 돈을 못 버는 구조가 됐습니다. 시설 투자도 부족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일부가 고급 당구 클럽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90년대 인테리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형광등, 낡은 의자, 담배 냄새에 배인 벽지, 이런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새로운 손님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프로리그 출범도 너무 늦었습니다. PBA가 시작된 건 2019년입니다. 스크린 골프가 PGA 중계와 연동해 골프 붐을 일으킨 것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진 겁니다. 전성기에 미리 프로화를 추진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성기는 대체 어땠길래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당시 풍경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의 쇠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구장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성기의 풍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당구장은 한국 남자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와의 관계는 회식 다음 날 당구장에서 다져졌고 거래처 접대도 골프장이 아니라 당구장에서 했습니다. 대학 신입생은 선배에게 당구를 배우면서 예의를 익혔고 군대에서는 당구 실력이 곧 인기의 척도였습니다. 그 시절 당구장의 하루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문을 열면 전날 밤새 놀던 손님이 마지막 게임을 치고 나갑니다. 점심시간엔 근처 직장인들이 빠르게 한 게임 치고 갑니다. 오후엔 대학생들이 빈 시간을 채우고 저녁엔 퇴근한 회사원들이 이 차로 몰려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좀 한산해지는데 새벽까지 여는 곳도 많았습니다. 당구대 가동률이 80%를 넘겼습니다. 가동률이란 당구대가 실제로 사용되는 시간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하루 10시간 영업한다고 치면 8시간은 손님이 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거의 쉴 틈 없이 돌아갔으니 사장님들은 돈을 세느라 바빴습니다. 수입원도 다양했습니다. 게임비만 받은 게 아닙니다. 당구장 한쪽에는 꼭 매점이 있었습니다. 라면, 김밥, 삼각김밥, 음료수, 이런 것들 마진이 꽤 좋았습니다. 담배 판매도 큰 수입이었습니다. 그때는 실내 흡연이 당연했으니까 당구 치다가 담배 피우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떤 곳은 간단한 술도 팔았습니다. 게임비, 먹을 것, 담배,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당구 인기를 더 끌어올린 건 미디어였습니다. 90년대 영화나 드라마에서 당구는 남자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조폭 영화 배경으로 당구장이 자주 나왔고 청춘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당구장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대중문화가 당구장을 멋진 공간으로 포장했고 이게 실제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마추어 당구 대회도 열렸습니다. 우승하면 동네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당구 잡지도 있었고 휴대 브랜드들이 광고도 많이 했습니다. 작지만 튼튼한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998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대유행하면서 PC방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당구대 대신 컴퓨터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당구장 사장님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게임은 잠깐 유행이고 당구는 문화라고 봤으니까요. 그런데 유행이 문화를 집어삼켰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바로 여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당구장이 무너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젊은 손님이 안 온다는 겁니다. 원래 있던 손님은 나이 들어서 발길이 뜸해졌는데 새로운 젊은 손님이 들어오지 않으니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왜 20대, 30대는 당구장에 안 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미지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당구장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저씨들 가는 곳, 담배 냄새 나는 곳, 지하에 있는 어두운 곳. 실제로 많은 당구장이 그렇습니다. 1990년대에 인테리어하고 한 번도 안 바꾼 곳이 수두룩합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의자 가죽은 갈라지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됐습니다. 요즘은 사진 한 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갈 때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분위기 좋고 예쁜 곳을 좋아합니다. 낡은 당구장은 그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예쁜 카페를 가지. 굳이 칙칙한 당구장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구를 배울 기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당구를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선배한테, 군대 동기한테,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30대 중 상당수는 당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 문화가 바뀌었고 대학 선후배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회식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당구를 접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처음 가본 당구장에서 혼자 큐대를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쳐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선뜻 가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놀거리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요즘 친구들이랑 만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방탈출 카페, 보드게임 카페, VR 체험관, 스크린 야구, 다트바. 새롭고 재미있는 놀이가 넘쳐납니다. 이런 곳들은 인테리어도 신경 쓰고 마케팅도 하고 처음 하는 사람도 쉽게 즐길 수 있게 해놨습니다. 당구장이 경쟁에서 밀리는 게 당연합니다. 프로 당구 리그인 PBA가 있긴 합니다. 2019년에 시작해서 나름 팬도 생겼습니다. TV로 보면 조명도 화려하고 선수들도 멋지고 꽤 볼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로리그의 화려함이 동네 당구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TV에서 본 것과 실제 동네 당구장이 너무 다릅니다. 그 격차가 너무 크니까 나도 한번 쳐볼까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일부 업체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프리미엄 당구 라운지라고 해서 카페처럼 꾸미고 칵테일도 팔고 시설도 깔끔하게 만든 곳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홍대 쪽에 이런 곳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전체의 1%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동네 당구장은 리모델링할 돈이 없습니다. 돈을 투자해도 본전을 뽑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으니까요. 결국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젊은 손님이 안 오니까 40대, 50대 단골들만 남았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젊은이들 가는 곳이 아니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당구장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젊은 세대가 떠난 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바로 새로운 경쟁자들이었습니다. 당구장이 힘들어지는 동안 같은 손님을 두고 경쟁하는 업종들은 무섭게 성장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스크린 골프입니다. 스크린 골프는 200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해서 2010년대에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골프존이나 카카오 VX 같은 큰 회사들이 시장을 키웠습니다. 당구장이 줄어드는 동안 스크린 골프장은 하나만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스크린 골프 매출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6,800억 원에서 2023년 6,900억 원, 2024년에는 7,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전국 골프장 매출은 2022년 9조 9천억 원에서 2024년 8조 5천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불황형 골프라고 부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람들이 비싼 필드 골프 대신 저렴한 스크린 골프를 선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라운딩 한 번에 20만 원 넘게 드는 필드 대신 한두 시간에 2만 원이면 되는 스크린 골프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스크린 골프가 당구의 자리를 빼앗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둘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고 몇 시간씩 시간 보내기 좋고 친구나 거래처 사람이랑 같이 하기 좋습니다. 핵심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가 당구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미지가 좋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대부분 깔끔합니다. 조명 밝고 의자 편하고 음료랑 간식도 있습니다. 골프 자체가 고급 취미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스크린 골프장 가는 것만으로도 좀 있어 보입니다. 사진 찍어 올려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접근성도 좋습니다. 진짜 골프 치러 가려면 하루가 꼬박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스크린 골프는 도심에서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골프 치고 싶은데 시간 없는 직장인들한테 딱인 겁니다. 앞서 살펴본 평당 매출로 따지면 스크린 골프가 당구보다 4배를 벌어들입니다. 그러니 더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고 좋은 위치는 더 많은 손님을 끌어옵니다. PC방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 PC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 여러 대 갖다 놓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게임 센터 같습니다. 좋은 컴퓨터, 편한 의자, 넓은 공간, 맛있는 음식까지 당구장이 갖추지 못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무인 업종도 많아졌습니다. 코인 노래방, 무인 카페, 코인 빨래방. 사람 안 쓰고 24시간 운영되는 가게들이 상가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이런 안정적인 세입자가 늘어나면 수익성 낮은 당구장은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연 정책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당구와 담배는 오랫동안 짝이었습니다. 당구 치면서 담배 피우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담배 피우려면 밖에 나가야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발길을 줄이게 됩니다. 결국 당구장은 위아래로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위로는 스크린 골프한테 접대하고 친목 모임하는 손님을 빼앗겼고 아래로는 PC방이나 무인 업종한테 그냥 시간 때우러 오는 손님을 빼앗겼습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일 낮에 살아남은 당구장을 가보면 의외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백발의 어르신들이 테이블마다 진지하게 공을 굴리고 계십니다. 60살, 70살 대 어르신들이 당구장의 새로운 주력 손님이 된 겁니다. 왜 어르신들이 당구를 칠까요? 당구가 시니어에게 정말 좋은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격렬하지 않아서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적습니다. 테이블 주위를 걸어 다니면서 치니까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시간 당구 치는 게 2km 걷는 것과 비슷한 운동량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공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전략을 짜다 보면 머리를 쓰게 됩니다. 대한치매학회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과 두뇌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구는 손목의 움직임부터 공의 각도 계산까지 몸도 움직이고 머리도 쓰는 운동이니까 어르신들한테 이상적인 셈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이걸 눈여겨봤습니다. 구청에서 시니어 당구 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노인복지관이랑 당구장이 협력해서 저렴한 가격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대기표 받을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당구장 입장에서도 낮 시간에 비어있던 테이블을 채울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지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게임비도 아끼시고 음료수나 간식 같은 것도 잘 안 사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세대도 언젠가는 당구장을 떠나게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버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해외 시장입니다. 한국에서 문 닫은 당구장의 장비들이 컨테이너에 실려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식 당구장은 힙한 문화 콘텐츠로 통합니다. 베트남에는 당구장이 약 8,000곳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베트남 대도시의 젊은이들한테 당구는 축구 다음으로 인기 있는 국민 스포츠입니다.
한국 스타일로 꾸민 당구장은 깔끔하고 서비스도 좋고 사진 찍어 올리기도 좋습니다. 실제로 한국 당구장 브랜드 작당은 2020년 베트남 호치민에 1호점을 연 이후 지금까지 10개 넘는 매장을 냈습니다. 매년 매장별 매출이 5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한국 업체 니즈 당구 클럽은 베트남 다낭에 연 1호점에서 하루 평균 400명의 손님이 온다고 합니다. 테이블 50대가 거의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한류 영향도 큽니다. K-드라마, K-팝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가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데 당구도 그중 하나인 겁니다. 한국에서 낡고 촌스럽다고 외면받는 당구가 베트남에서는 새롭고 세련된 것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당구장 사장님 중 일부는 아예 베트남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남은 당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앞날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당구장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2만 5천 곳이던 당구장이 하나만 곳 선마저 위협받고 있고 이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젊은 세대의 외면은 계속되고 경쟁 업종은 더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숫자의 추락을 단순히 망했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너무 많았던 시장이 적정 수준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2만 5천 개는 분명 과잉 공급이었습니다. 과잉 공급이란 찾는 사람보다 파는 곳이 훨씬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많으니까 가격 경쟁이 붙고 다들 돈을 못 벌었던 겁니다. 경쟁력 없는 곳이 정리되면 남은 곳의 상황은 오히려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당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PBA 프로리그는 시청률이 오르고 있고 유튜브에서 당구 영상은 꾸준히 인기입니다. 열성적인 팬층은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팬들과 동네 당구장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입니다. 미래의 당구장은 지금과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나 오는 동네 오락실이 아니라 확실한 고객층을 겨냥한 전문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레저 센터가 될 수도 있고 30대, 40대 직장인을 위한 고급 소셜 클럽이 될 수도 있고 당구 마니아를 위한 전문 트레이닝 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여러 가지지만 공통점은 차별화입니다. 누구나 오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곳이 돼야 합니다. 해외 시장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전체로, 더 나아가 당구 인기가 높은 중동이나 중앙아시아까지 K당구가 뻗어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와 결합하면 서로 힘을 합쳐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줄폐업은 고통스럽지만 어쩌면 꼭 필요한 변화일지 모릅니다. 낡은 껍질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희망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녹색 펠트 위에서 굴러가는 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굴러가는 방향이 바뀌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당구장의 줄폐업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수익 구조의 붕괴, 공간 효율의 한계, 젊은 세대의 이탈,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당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구장만 이렇게 사라지고 있을까요? 한때 전국 방방곡곡에 있던 만화방, 오락실, 비디오 대여점, 전부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멀쩡해 보이는 업종 중에서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구장처럼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또 다른 업종을 파헤쳐 봅니다.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무너지고 있는 곳, 그 결정적 이유를 함께 추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왜 잘 나가던 곳이 망하고 왜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지. 그 흐름을 먼저 읽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